예, 서울 서대문 지역 출신 이성원 의원입니다. 18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동안에 저축은행 그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국감을 나가서 저는 미주 지역을 다녀왔는데, 오전에도 이준복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진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지고 또 유럽 상황이 지금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 여파가 우리 한국 금융시장에 제일 크게 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데, 저는 오늘 질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를 좀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김석동 위원장께서는 우리 지금 상황이라는 게 소프트 패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 나이키형으로 얼마 있으면 바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장기간 불황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지형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번 사태가 2008년의 사태는 금융기관의 버블이 깨지면서 생겼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충격이 왔지만,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그 진원지가 그 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다 온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크게 터지지는 않더라도 그 불황이 상당히 그 경기 위축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래 간다는 것은 지금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더블 딥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금 그 유럽의 사태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은 뭐 더블 딥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 은행이 외국계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것도 그렇고 대부분 유럽계와 미국계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투자했던 것을 다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거를 대책을 세우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은행들의 이제 그 외채가 지금 한 2천억 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국내 은행이 1,200억 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총 규모가 저희 한 1조 달러 되는데, 그 중에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외국인 그 지분이고, 전체 우리 그 외국인들의 그 포션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유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정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다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측면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저변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가 좀 사실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감독원장님, 지금 현재 그 금감원 내부 기준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지금 어떤 단계로 평가하고 있죠? 5단계로 구분되어 있던데? 예, 저희가 지금 경계 단계로 되어 있죠? 지금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서 지금 상황을 경계 단계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는 아직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단계로 저희가 지난 9월 29일자에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저희가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대외 좀 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 나간 것은 저희가 이제 일별로도 관리하고 월별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과장해서 미리서 우리 위험도를 높여가지고 시장의 동요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네. 지금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도 지금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실제로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금 이제 우선 그 첫 번째로 기간 투자가의 저변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기간 투자 중에서 지금 저변 확대 수는 여러 개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는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그런 우정사업 법 규정으로 제한 대안돼 있잖아요. 본부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게 되면 예. 실제로 국민연금이라든지 사업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지금 법을 바꿔야 돼요. 아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네. 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면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안 왔지만 주식안정기금을 조성하는 협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은행권들이 대부분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회생돼서 지금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한 10조 정도만 이렇게 각각 은행들이 돈을 내서 그러니까 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증권시장,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안정기금을 내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금융위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1990년대에도 올림픽 직후에 5조 원의 증시안정기금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나중에 이익 봤습니다. 또 지난 2008년도에도 5천억 주식안정펀드 구성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식을 좀 준비해서 그러니까 좀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책을 좀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따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주 다각적인 방식으로 그 이 자본시장 그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30% 그러니까 3천억 불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 이후에 7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가장 많이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2배 이상 떨어졌고 지금 독일, 심지어 프랑스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지보다도 더 떨어지는 문제고 지금 독일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렇게 정책 변수나 여러 가지 실질 그 매크로 그 변수들이 상당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는 우리 투자 저변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 그 대처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기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기금의 그 국내 투자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늘려야 되는데 그걸 늘리려면은 각종 연기금에 대한 투자 규제들이 지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자는 그 제안을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기금들의 투자 저변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 자산이 그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그 선진국의 경우에 보통 한 10% 안팎이고 5%를 다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과 2% 내외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직접 투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증시에 아주 간접 투자 방식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초장기 분할 적립식 펀드 이런 데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학자금을 위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하는 이런 펀드에 대해서도 저는 세금 조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의 투자 저변을 한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 지금 간접 투자 상품 시장이 아직도 열악합니다. 전체 시장이 6%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투자 펀드 시장, 이 간접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이번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할 때 그걸 넣어서 그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그 증권시장을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금융기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의견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증권시장이
이게 어떤 위기에 처해서 붕괴될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켜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저는 금융회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이 시장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공동의 노력을, 형태는 이제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전적으로 신중하게 미리 좀 이렇게 논의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시점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위기가 계속되고 오랫동안 이제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는 그런 논의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는 대안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법을 바꿔서 해야 될 사안이 된다 그러면 대단히 시간이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대처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박하게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좀 시차를 두어서 그러니까 대안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를 좀 강력히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요즘에 이제 저축은행 이런 문제에 우리 금융위원회 쪽이 금융감독원이 그러니까 거의 함몰돼 있어가지고 정말 정작 다가오는 지금 커다란 이런 재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처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말 더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좀 대처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마지막에 이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 부분은 법률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축은행 이 부실을 한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불안 요인은 저희가 간혹 말씀드리면은 상당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서 외화 건전성 이렇게 사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자본시장 통합법의 전면 개편을 통한, 자본시장 의 발전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 각종 제도적 장치, 틀,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을 위한 이런 틀들을 저희가 마련하는데도 불철주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